장정그룹도 저희 1월 3일날 저희하고 대련에서 저희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중국 가서 저희가 미팅을 했었는데 사실 이쪽에서는 해삼이라든가 전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생산해서 많이 가져가긴 할 겁니다. 하는데 얘들이 중국에 생산하면서 남는 거에 대한 일부분을 국내에 유통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유통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꼭 막아주셔야 됩니다. 어민들을 위해서. 네. 그리고 급수가 우리도 종묘를 키우지만 등급이 A, B, C, D가 있습니다. 근데 얘들은 C, D를 주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형제들도 다 키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이라는 데가 갯벌을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는 거지만 그 해삼,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코끼리 조개, 그 다음에 유럽 애들이 많이 먹는 홍합 정말 비쌉니다. 우리는 다 찌개다시지만 홍합, 그 다음에 뭐 낙지라든가 이 갯벌에서 나는 것만 정말 체계화 된다면 한 10조 이상의 어민의 소득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느 부분을 단계적으로 누가 먼저 선택하느냐, 그 먼저 한 사람들만 돈을 벌 겁니다. 아마도. 왜 그러냐면 좀 지나면은 갯벌 자체도 상당히 비싸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촌계가 공동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임대를 한다든가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갯벌이 좀 구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2013년에 장관용으로 뭐를 만들었냐면은 갯벌을 복합 양식으로 뭐 피조개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 조개류들 있잖아요. 그거를 예전에는 같은 지역에 있는 어장에서 불량식은 굴만 키웠었는데 지금은 바지락 장소에서도 굴을 키울 수 있게 지자체 장한테만 허가를 받게 되면은 복합 양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장은 제가 봤을 때는 별도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어장은 좋은 어장을 선택하는 게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그리고 어장을 선택할 때 그냥 장소를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사실 서울 사무실에 책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그 어장을 선택할 때는 적지조사라는 걸 꼭 해야 됩니다. 그냥 적지조사를 하지 말고요. 지금 뭐 계장님도 뭐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고 여기 뭐 중무관님도 계시지만 지자체에서 일단 용역비를 몇천만 원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지자체에서 아니면 해수부에서.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한 거를 뭐 인하되든 그 다음에 갯벌연구소장이 했던 박영재 박사든 갯벌의 모든 자료는 박영재 박사가 다 있습니다. 박영재 박사든 뭐 인하대 정충원 박사든 군산대 조성만 교수든 이런 갯벌에 관련된 사실 뭐 저쪽 부산에 있는 대학에 계신 분들한테 드리면 안 돼요. 드려도 되지만 현지에서 생활하고 현지에서 조사한 분들한테 드려야만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적지 조사를 정확하게 한다면은 한 100페이지 이렇게 책으로 나옵니다. 시설은 몇 개, 그 다음에 먹이는 얼마큼, 그 다음에 노출은 얼마나, 폐사는 얼마나 이런 것들 책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책을 보고 내가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 주시는 게 아무렇게도 실패율을 줄이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좋은 어장, 먹이도 많고 냉수대가 흐르면서 물 온도가 차고 덥고 이렇게 좋은 지역, 이런 어장을 먼저 구하시는 분이 정말 보물을 구하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먹이를 주는 사업은 한정이 있습니다. 지금 어저께도 제가 뭐 투자 관련해서 홍콩 분들이 오셨다고 하셨는데 넙치 같은 경우에 저도 놀랐어요. 어떻게 또 적었는데 이 먹이를 수십 킬로를 먹더라고요. 넙치가. 예? 18번인가 이렇게 몇 번인가 이렇게 먹이를 주는데
사실 다 항생제입니다. 근데 그 항생제가 우리 인체에 좋은 항생제면 괜찮은데 동물용 항생제를 주로 많이 씁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동물용이라든가 뭐 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부호들은 그러니까 그 쉽게 해서 먹이를 주는 어패류 안 먹습니다. 천연 양식의 제품이 아니면 안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뭐 어류 같은 경우에는 다 먹이를 지금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어느 정도 돈 있는 친구들은 안 먹습니다, 어류. 네. 폐류만 먹습니다, 폐류. 폐류는 먹이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폐류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도 여기 오신 분들은 갯벌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굴이 아니더라도 폐류 쪽에 관련된 거를 좀 많이 하시면 좋고요. 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은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뭐 계란도 가짜 만드는데 뭐를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 한 가지를 못하는 이유는 자연 환경을 떠가지는 못합니다. 자연 환경을 이용한 이런 수산물, 농수산물이 된다면은 그거는 아마 경쟁력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요 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생산하는 것들은 바이어하고 기본이 계약이 3년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무조건 세팅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또 365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매주, 매월, 매일 생산해서 출하가 되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유통 자체를 원활하게 할 수가 있고 또한 큰 거를 키워서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저거는 주문 생산입니다. 주문 생산인데 보통 3cm짜리로 들어가서 80에서 100g 정도를 키우는데 12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작은 50에서 60g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수익 분석은 이제 뭐 적지 용역하면은 그런 분들이 박사들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만은 8개월에서 15%나 20%를 폐사할 건지 12개월을 키워서 30% 폐사할 건지 그거는 이제 생산자 분들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틀려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저기 우리 신사님 뒤에 보시면은 빨간 거로 이렇게 쭉 한 위쪽에 16절째 한 장 있잖아요. 그 위에 제 왼쪽 끝에 왼쪽이요? 예, 제일 위에 저 위에 종이 예, 종이 붙은 거예요. 예, 저게 우리나라 갯벌 28군데를 지자체하고 정부하고 해가지고 그 시범 양식한 장소들입니다. 근데 저게 뭐냐면은 60%는 실패를 했고요. 40%는 성공했습니다. 예전에는 굴 양식장들이 예전에 있던 데들을 그냥 쓰면은 아마 폐사가 무지 많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은 예전에 했던 것보다 물 온도도 올라가고 물도 뜨거워졌기 때문에 또 먹이들이 없어요. 지금 95년도보다 지금 한 20년이 지났지만 그때 100개 생산되던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지금 5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죽는 거는 한 70%까지 폐사가 났어요. 6시간 아까 얘기했을 때 6시간 이상 노출된 데는 폐사가 많아요. 여름에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데 34, 5도 내려지면은요 계란 딱 깨놓으면 반숙됩니다. 그 다음에 겨울 같은 때는 바람이 엄청 세기 때문에 영하 15도는 기본입니다. 그럼 2-3시간 지나면 불이 얼어 있어요. 그러면 얘들이 물이 들어오면은 지들 스스로가 또 해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춥고 덥고를 반복해서 맛이나 향이나 이런 거는 좋지만 어쨌든 수익을 많이 창출하려면은 어장이 좋은 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갯벌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지역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또 아까 중국 쪽에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중국이 생산을 어쨌든 하더라도 굴은 중국이 세계에서 75%를 생산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근기라는 회사가 굴 소스를 해서 연간 10조를 넘게 합니다. 세계 시장을 얘들이 소스로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식당 뭐 이렇게 하는 데서 죽은 거를 이제 쓰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중국이 생으로 하는 거는 생산을 못하지만 지금 2013년도에 중국인들이 수산물을 먹은 키로수가 33kg입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게 대륙 말고 해안을 낀 500km의 인구가 5억 명이 있어요. 중국은 3,600km 안에 5억 명이 있습니다. 근데 홍콩하고 광저우, 신천에 있는 쪽이 1억 2천만 명이 있어요. 그 위에 이제 북경, 상해, 뭐 이렇게 청도까지, 뭐 대련까지 올라오잖아요. 요 올라와서 500km에 여기서 부산까지 정도 거리 안에 대륙에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이 5억만 명이 먹는 게 어마어마하게 먹는 겁니다, 지금. 근데 지금 2020년까지 애들이 얼마를 먹냐면 43kg를 지금 먹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앞으로 7년 안에 10kg를 더 먹습니다. 그럼 인구가 14억 인구인데 14억 인구에 10kg면은 1,400만 톤이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체 생산물에 한 개도 안 먹고 다 준다고 150만 톤이에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2020년이 되면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공식 자료들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0년 되면은 2.5배 정도가 수산물이 무조건 올라갑니다. 근데 먹이를 주는 건 안 올라갑니다. 올라가되 조금밖에 안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만큼 그 먹이값이 그거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사업에 대한 거는 아마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왕에 이 수산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먹이를 주지 않는 쪽에 사업에 손을 대시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또 우리나라 이 갯벌은 지금 우리가 24만 8천 헥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딱딱한 유효 갯벌은 11만 헥타가 있고 그 나머지는 그 습지의 갯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습지는 사용하기는 좀 그렇고 딱딱한 갯벌을 활용만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큰 수익 사업이 저희 굴뿐만 아니라 다른 거 한다고 하더라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적지를 어떻게 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고요. 지금 자료에 제가 지금 카talog 드린 것 중에 뒤에 요 한 장이 있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여기 있죠. 사실 그 이승행 사장님께서 그 국내에 저희가 지금 앞으로 2021년까지 국내 유통을 좀 1,000억 정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을요. 그리고 해외 쪽에는 제가 이제 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일본, 중국, 마카오, 홍콩, 뭐 그다음에 이제 싱가포르라든가 동남아 쪽에 말레이시아, 지금 인도네시아는 수출을 못합니다. 대만도 지금 아직 생산을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시장이 제3시장 중에 가장 큰 데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라든가 그다음에 스위스, 두바이 이쪽 아랍 쪽의 할랄 제품이라든가 이쪽이 시장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에 바이어들이 한 40군데 정도를 제가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요. 국내는 한 130군데 정도의 뭐 특급 호텔이라든가 백화점 뭐 이런 마트 큰 데들은 전부 다 지금 저희가 이제 영업을 다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 이상행 사장님이 국내 판매에 대한 거는 이 사장님이 그 국내 진행하십니다. 하시는데 저희하고 처음에 이제 진행된 게 국내 유통을 하더라도 유통하시는 분이 크게 마진을 좀 많이 이렇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진을 많이 하게 되면 생산자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소의 마진을 안정되게 가지고 갈 수만 있다라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렇게 협의가 된 거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10월 4일부터는 이제 유통 국내에도 특급 호텔들은 뭐 신라, 롯데, W 할 것 없이 다 들어갑니다. 롯데부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요 소아식구라고 저희 과구에 대한 그 산출을 오신다고 해서 제가 사실 이거를 많이 고민하다가 뭐 일단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해봤습니다. 이 수화식 불량식에 대한 부분은 저희 부사장이 그 불조합에 확인한 숫자를 그대로 적은 거고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저희는 모르겠고 조합에서 가르쳐 준 대로만 이렇게 한 거고요. 저희가 지금 그 양식을 하는데 그 1헥타당 그 설비가 540세트에 그 1억 8천이 들어가고요. 지금 여기에는 15년을 받습니다. 그래서 1년에 감가상각이 한 1,200만 원 정도를 받고요. 우선 총수익 위에 보시면은 그 종패는 저희가 이제 54만 개 정도의 그 망은 2,970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망당 200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100g 기준에서 그 수출이라든가 국내 유통 단가는 개당 1,000원입니다. 1,000원. 그래서 아까 보셨던 네 이제 그 유통 단가가 1,000원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생산자 분들한테는 제가 가져오는 게 그 780원에 가져옵니다. 220원을 공제하고 유통가공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단가에서 무조건 만약에 2,000원짜리다 그럼 440원 그렇게 해서 반납을 해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실 아까도 제가 뭐 계실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뉴질랜드의 제스프리는 키위로 세계 시장 70%를 장악했어요. 얘들이 마진이 25%입니다. 자기들이 가져가는 마진이. 근데 연간 1조 8천억 원 합니다. 근데 생산자분들은 내려가질 않아요. 왜? 제스프리가 시장을 장악하다 보니까 이 가격 경쟁을 자기들이 주물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서키스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면은 가격 자체는 어쨌든 뭐 후발 주자지만 저희가 불란서 단가보다는 조금 쌉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단가보다는 15% 정도 제가 비쌉니다. 가격 자체가. 그래서 제가 지금 요 단가는 아마 내려가진 않고 조금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 7년 지나가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은 좀 올라가신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대로 뭐 많이 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수시 인건비라든가 종묘 구입비, 송호품 자재 이런 것들은 뭐 본인들이 직접 하시게 되면은 뭐 들어가는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사실 뭐 경운기라든가 트랙터 같은 경우를 경운기보다는 앞으로 뭐 5헥타 이상 하시면 트랙터를 이용하는데 그거는 아마 지자체나 뭐 계장님도 계시니까 지자체나 이쪽에서는 지원사업비로 아마 이런 것들은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과연 이게 생존율이 얼마까지 될 건가. 근데 지금 제가 생존율을 40에서 60%까지 잡아봤어요. 지금 정부 책자에는 70%를 생존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장에 따라서 다 틀려지기 때문에 통영 같은 경우에 11월부터 4월달까지는 정말 폐사가 전혀 없어요. 97%가 생존했습니다. 근데 여름에는 죽어요, 많이.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먹이도 남해가 서해보다는 키우기가 더 환경들이 좋습니다. 겨울에는 기가 막힙니다. 근데 여름에 많이 폐사를 하고 굴 같은 경우는 얘 한 마리에 하루에 뱉은 게 요거보다 한 3개 정도 한 1리터 뱉어요. 물을.
예? 바닷물. 근데 겨울 같은 경우는 4리터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성한 거죠, 겨울이. 여름에는 자기가 살을 하고 몸을 감추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름에 자꾸 이런 걸 움직이고 하면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많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좀 이렇게 어장을, 좀 좋은 어장을 구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바이어들이 이제 뭐 큰 것도 원하지만 진짜 요만한 것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30g, 40g. 먹으면 이렇게 그냥 조그만 것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원하지만 저희가 지금 한 50g, 50에서 55g 정도는 650원에 나갑니다. 개당. 그런 거는 어장 좋은 데는 놀라지 마세요. 5개월 만에 큽니다. 5개월 만에. 회사로. 그러면 그런 것들은 부패용으로 나가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키우려면은 좋은, 정말 여름에 2달 휴먼 기간을 해놓고 작은 사이즈만 나가게 한다면은 정말 그거는 회사가 한 10% 정도도 안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이즈는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생산한 거는 다 팔 수 있어요. 뭐든. 근데 요거는 100g 기준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40%까지만 생존한다. 그럼 100개 중에 60개 주고 40개만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최악의 시나리오를 놓고 봤을 때도 그 수익률이 한 37% 정도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야 이거 투자했는데 그냥 손실이 어느 정도까지만 안 날까? 그게 100개 중에 80개 죽으면 손실 안 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초기 투자에 대한 그 시설비라든가 초기 투자에 대한 이런 자금이 많이 들지. 그 이유는 인건비 관리비하고 보수비 외에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많은 양을 하는 것도 좋지만 1헥타, 2헥타 정도만 하게 되면은 뭐 크게 인원이 사실 필요 없어요. 네, 그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빠른 속도로 일하고 빠른 속도로 나오고 하는 것만 하게 되면은 크게 사람들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자꾸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불란서 같은 경우는 그 4만 헥타를 하는데 1,700개 업체가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450개 정도는 뭐 몇 대째 지금 하고 있어요. 몇 대째. 그게 장인 정신이 있어서 그런 거는 뭐 죄송한 말씀이 아니고요. 돈이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어쨌든 그 회사율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좋은 어장을 확보하느냐가 수익하고 연관이 되는 거고, 또 아까 큰 거 우리 사장님이 드셔보셨지만 그렇게 이제 얘는 산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굴들은 뭐 지금 산란하지 않았는데 홀쭉하고 독소가 생기지만 얘들은 산란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몸에 있는 걸 축척을 다 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얘는 차게에서 한 5도 정도의 지금 한 400g 넘는 거 같은 경우는 5도 정도의 김치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무조건 30일은 살아있습니다. 30일. 그러니까 이제 생명력이 아마 수산물 중에 제일 강한 생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100g 정도는 기본이 2주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를 운반하고 뭐 할 때 최대한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는 게 최고고요. 따개비가 제일 중요한 건 따개비가 붙으면은 이렇게 조수해야 되잖아요. 뇌진탕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치니까. 그래서 얘를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해서 좋은 환경에 운반하고 냉장 컨테이너 같은 그런 걸 운반하고 보관도 제가 물온도 17도에 보관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얘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출하동할 때 양이 이제 저희가 이제 내년 말 내후년부터는 정말 양들이 많아져요. 그때는 컨테이너 자체를 그 아이스팩에다 넣는데 그렇게 안 넣어요. 나무 박스 이렇게 듬성듬성 보이게 숨쉬는 나무 박스에다가 그냥 냉장 컨테이너 넣어가지고 그냥 바로 출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 유통 자체도 냉장 컨테이너, 냉장차로 와가지고 이렇게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수출을 하게 되면은 일주일 안에 다 소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상품 생존율이 몇 프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어장을 확보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정말 우리나라 좋은 어장 많습니다. 저보고 만헤타만 갯벌에서 이거 하라면 저 얼마든지 찾아다니고 만헤타 이상 더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어장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많이 좀 확보하셔가지고 뭐 꼭 이거 아니더라도 해삼하셔도 괜찮고 다른 거 하시더라도 좀 어쨌든 어장은 다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냉수대가 흐르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그게 이제 갯벌 쭉 있으면 툭 떨어지는 바다 같은데 그러고 이제 먹이가 많은 지역 민물이 많이 들어와서 먹이 생성이 많은 지역 그 다음에 외해보다는 내외 이렇게 꾸불꾸불 이제 전라도 같은데 많이 있잖아요. 그런 쪽이 산에서 이제 빗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 이 굴 자체가 세계 최고가 있습니다. 정말 넘버원입니다. 근데 이게 왜 맛있냐면은 우리나라 산림의 우리의 전체 한 80%가 산림입니다. 국토에. 그 중에 70%가 소나무입니다. 송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진. 그게 갯벌로 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물량이 1년에 1,500mm 정도가 오는데 서해를 다 흘러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리적인 환경들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이쪽 황해하고 우리 서해하고 물이 이렇게 섞이지 않습니다. 와류현상으로 해서 제주도 남단으로 해서 저쪽 대만 쪽으로 해서 태평양으로 가기 때문에 일본의 미야기현에 쓰나미 났을 때도 태평양을 거쳐가지고 동해까지 오는데 딱 배가 2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활용한다면 사실 지금 아까 사장님께서 저한테 질문 중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중에 큰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근데 지금 우리 정부 정책에는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저도 저희 회사가 이렇게 어려워진 게 정부하고 사업을 해서 이렇게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쪽에 의존해서 뭐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지금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뭐 그러면 지자체도 통과해야 되고 국회 통과해야 되고 기재부 가야 되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예산 편성해야 되고 이 절차가 한 바퀴 도는데 5년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된다면은 지금 저희 쪽에 해수부 쪽하고 해서 예산이 1,500억 정도가 잡혀 있어요. 있으면 지자체로 넘어가면은 도에서 25%, 지자체에서 25% 해요. 그래서 이제 100%가 되는데 그거는 개인이 못 받습니다. 5,000개만 그 소득 사업을 할 수 있게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른 것보다도 지금 귀농 귀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대략 30만 정도가 계세요. 근데 저도 잘 모르지만 지자체 쪽으로 이걸 가게 된다면은 그 저리 지원 정책이 3억 5천 정도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팀장님 같은 경우는 그 귀농 있잖아요. 저희 회사도 그 의뢰가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쪽으로 하시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거를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투명 거제는 수협중앙회에서 1헥타당 물속에 키우는 걸 1억 9천 정도를 그 대출을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1.8% 연리 1.8%인데 아마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마 내년 전반기에 저희 회사하고 연관된 그 투자사가 돈 하나도 없어도 이거를 할 수 있게끔 지원 정책을 할 겁니다. 담보는 어장하고 시설만, 굴만 있으면 됩니다. 네. 그거는 지금 아마 빠르면 내년 전반기까지 그렇게 해서
수익에 대한 거를 투자사하고 이익 분배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큰 자금 없이도 좋은 어장만 있으면은 정말 그 우리나라의 그 연봉자가 2천만이 넘지만 1억 원 이상의 연봉자는 몇 프로 안 됩니다. 사실 소득을 1억 원 이상 올릴 수 있게끔은 아마 투자사가 저하고 몇 번 미팅했어요. 근데 이제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만약에 1000헥타를 한다면은 1000분이에요. 그러면은 2억 3천씩 지원해주면 2300억이에요. 그러고 그거를 1년 동안 또 운영할 1년 후에 이제 수익 발생하니까 1년 동안 운영하는데 최소비가 2천만 원 정도를 또 지원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 단계별로 그거는 정부가 못합니다. 사실 정부가 못하고 어쨌든 그거는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투자사들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거 외에는 아니면은 아까 뭐 장자그룹 같은데 계약자별을 해주시던 거예요. 돈은 거기서 중국에서 받고 저희도 중국에서 받습니다. 큰 돈 받습니다. 이제 그 대신에 저희는 전량 다 걔들이 가져갑니다. 회사가 투자해서. 근데 어장이나 이런 거를 어쨌든 확보가 되시면은 그래서 지금 원가를 2억 3천 정도 들어가는 거를 지금 저희가 지금 이거를 좀 더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아직은 결정이 안 됐지만 한 30% 정도를 낮추려고 그래요. 그 시설물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망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한 4배 정도 빠를 수 있게 작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가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가격을 좀 낮추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비 자체도 저희가 지금은 독점식으로 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생산을 해서 수익 창출도 하고 그 다음에 어민분들하고 같이 생산자분들하고 같이 시어를 하기 위해서 단가를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묘를 3cm를 100원에 드려요. 100원에. 근데 5mm짜리는 28원에 드립니다. 그러면 1헥타당 54만 개이기 때문에 100원짜리로 하면 5천만 원이 되는 거고 28원짜리면 1천 몇백만 원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원가만 줄여도 3천 몇백만 원이 줄어드는데 5mm에서 30mm까지 키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2달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얘를 저희 직원들이 다 지도를 해줄 거예요. 저희 직원들이 지도해서 좀 이렇게 중간 육성장이라고 키울 수 있는 장소를 좀 그거는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생산자분들이 좀 만들어져서 하게 되면은